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43살 여성입니다. 얼마 전 집에서 갈비찜을 만들다가 잊고 지냈던 기억 한 조각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도 실패인가 봐. 임신 테스터기에 한 줄 뜨네. 또 임신이 안 됐어? 역시 쉽지가 않네. 빨리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지만 이렇게 임신이 어려울 줄이야. 다음 달에는 더 노력해봐야겠어. 우리 같이 임신 잘 되는 보약이라도 먹을까? 나는 필요 없지. 자기 보약 지어달라고 엄마한테 말해놓을게. 우리 엄마 친구가 한의원 하시잖아. 자기는 왜 필요 없어? 보약이라는 건 문제가 있는 쪽이 먹는 거잖아. 괜히 문제도 없는 나까지 보약 먹을 필요는 없지. 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말은 임신이 안 되는 게 나 때문이라는 거야? 내가 언제 당신 때문이라고 했어?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당신은 한약 먹을 필요 없고 나만 먹으라는 게 그 뜻이잖아. 임신이라는 게 여자가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먹는 게 좋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예민하게 굴면 앞으로도 임신 힘들어. 자기 30대 후반이라 노산에 속하는데 마음이라도 편하게 먹어야 되지 않겠어? 뭐라고? 임신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산모의 스트레스래. 내 말 하나하나 분석하고 따지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릴렉스 하라고. 결국 나 때문이라는 거네. 내 성격이 예민한 탓이라는 거잖아. 거봐, 또 내 말 한마디에 우울해서는 자기는 좀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될 필요가 있어. 주변 사람들 말을 부정적으로 듣지 말고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이라는 뜻이야. 노력해볼게.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임신도 되겠지. 노산이라고 너무 기죽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알겠어.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1년이 넘어가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항상 나님이 제 탓인 것처럼 말을 해서 제 속을 긁어놓았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해도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긍정적으로 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이번 달도 소식 없니? 네, 어머님. 내가 용한 곳에 가서 기도도 올렸는데 어째 이렇게 소식이 없니? 네 불임 기운이 보통 센 게 아닌가 보다. 어머님, 저 불임 판정받은 적 없어요. 그리고 이건 저희 부부 둘의 문제이지 누구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우리 아들은 술, 담배도 안 하고 누가 봐도 건강 체질이잖니? 너는 집에서 살림한다는 핑계로 맨날 잠만 자는데. 둘 중에 문제가 있다면 누가 문제겠니? 죄송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번 달에 내 친구네 며느리가 아기 낳는다는데 나는 도대체 언제쯤 친구들한테 손주 자랑을 해보려나. 아이고, 내 팔자야.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너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나 있는 거야? 저희 둘이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빨리 임신하고 싶다고요. 말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 이번 추석 전까지 좋은 소식 없으면 너한테 크게 실망하게 될 것 같구나. 알겠습니다, 어머님. 나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을 무렵 저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 떨어졌습니다. 남편보다 한 살 많은 형님이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희보다 더 늦게 결혼한 형님이 저보다 빨리 임신했다는 소식은 저에 대한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형님이 부러워서 속으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누구랑 다르게 임신도 빨리 되는구나. 엄마 딸이 마음씨를 곱게 써서 그래요. 삼신 할머니가 착한 사람한테만 아기를 점지해준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럼. 내 딸이 그동안 착하게 살아서 복을 받는 거지. 누구처럼 착하지도 않고 타고난 복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은 임신이 안 되는 거고. 아이 참, 올케가 오해하겠어요. 옳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화내지 마. 네, 알겠어요. 그건 그렇고 아가, 이번 명절에는 언제 내려올 거냐? 연휴가 수요일부터니까 화요일 저녁에 그이 퇴근하고 나면 함께 출발할게요. 같이 오지 말고 너는 월요일에 우리 집에 와라. 저 혼자서요? 혼자 오기가 싫으냐? 시댁이 불편해? 그러니까 애가 있으면 좀 좋아? 애가 할머니 하면서 살갑게 굴면 너도 나도 서로 불편한 게 없고 집안 분위기가 살아날 텐데. 애도 못 낳는 뻣뻣한 며느리 데리고 나도 어떻게 명절을 보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그이랑 같이 연휴 전날에 출발하면 안 될까요? 절대 안 돼.
무조건 월요일까지 내려와. 시모의 말을 듣고 연휴 전에 일찍 내려간 저는 이틀 내내 제사상에 올릴 전을 구워야 했습니다. 시모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장 보는 것부터 손질하고 요리하는 일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전을 어디에 쓰려고 그러나 궁금해질 때쯤 형님이 나타나 제가 해놓은 전을 홀라당 가져갔습니다. 옳게, 전 잘 먹을게. 우리 시어머니가 제사상에 올리는 전은 절대 사 먹으면 안 되고 손수 붙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내가 임신해서 전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서 말야. 그래서 저를 불러서 전을 부치게 하셨어요? 옳게도 임신해봐. 내 사정 이해하게 될 거야. 기름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나는데 어떻게 전을 부쳐? 그럼 미리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부탁을 하셨어야죠.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불러서 전 부치게 하시고는 이런 방구 말도 없이 가져가 버리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럼 임신한 내가 전 부치니? 내가 시댁 가서 토하면서 전 부치고 있어야 옳게 마음이 편하겠어?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저한테는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미리 말하면 뭐가 달라져? 듣던 대로 옳게 성격 보통이 아니네. 네? 예민하고 부정적인 성격 좀 고쳐.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지. 재민 씨가 그래요? 제 성격이 그렇다고요? 누가 얘기한 게 뭐가 중요해. 옳게는 성격 고치기 전까지는 절대 임신 안 될 거야. 아무튼 저는 잘 먹을게. 임신을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시댁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모와 형님은 저를 부려먹는 일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고 무슨 말만 하면 성격이 그렇게 예민하니까 임신을 못하는 거라고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유명한 난임 병원을 예약하고 가기 싫다는 남편을 억지로 잡아 끌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희 자궁 나이는 20대 정도로 아주 좋은 반면 남편은 정자수가 지나치게 적고 기형 정자도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난임의 원인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저거 완전 돌팔이네. 지가 뭘 안다고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 이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난임병원이야.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을 찾는 거잖아.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좀 더 노력을 해봐야지. 무슨 노력? 의사 선생님 말씀 못 들었어? 당신 정자에 문제가 있다잖아. 영양제도 챙겨 먹고 몸 관리를 해야 임신을 할 거 아냐. 왜 그런 식으로 내 탓인 것처럼 몰아가? 저 돌팔이 말을 믿어? 원인을 정확히 알았는데 왜 화부터 내? 자기도 아이 원하는 거 아니었어? 의사 말 전부 개소리야. 임신이 안 되는 건 자기가 나이가 많고 성격이 모나서 그런 거잖아. 자기랑 다르게 건강하고 성격도 둥글둥글한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자기만 노력하면 돼. 자기는 왜 항상 그렇게 얘기해? 자기가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형님도 날 무시하는 거잖아. 형님네 시댁 차례상에 올릴 전까지 내가 다 붙이느라 힘들었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자기라도 내 편 들어주지 않으면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엄마가 그러는데 원래 임신 못하는 사람이 임신한 사람 배려해주고 그러는 거래. 그래야 자기도 곧 임신할 수 있는 거라고. 내가 임신하는 기계야?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형님이랑 어머님이 날 그렇게 대하는 거 나 기분 나빠. 그러게 자기가 빨리빨리 임신했으면 이런 일도 안 생기잖아. 원인 제공을 한 건 자기니까 그냥 참아. 억울하면 자기도 임신하던가. 저는 그날 남편에게 있었던 신락 같은 애정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제 탓만 하고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어머님과 형님이 저를 힘들게 해도 모든 것이 임신을 못하는 제 탓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펑펑 울고 있는데 형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 우리 집에 갈비찜 재료가 선물로 들어왔네? 요즘 우리 딸이 밥을 통 못 먹어서 걱정했는데 갈비찜 먹으면 기운이 나겠네. 그나저나 너 힘들어서 주방에 못 들어갈 텐데 어쩌나. 임신한 사람은 이렇게 힘든 요리하는 거 아냐. 당연히 나는 못하지. 아무래도 올케한테 부탁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 아가 네가 가서 갈비찜 좀 해라. 너 음식 솜씨 좋잖니. 몸에 좋은 거 팍팍 넣고 실력 발휘 제대로 해보렴. 싫어요. 형님이 알아서 해드세요. 올케 왜 그래?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뱃속에 있는 튼튼이가 갈비찜이 먹고 싶다잖아. 와서 좀 해줘. 아이까지 팔아서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 마지막 경고예요. 또 이렇게 까칠하네. 올케 임신하면 나도 수발 들어준다고 했잖아. 서로서로 수발 들어주면
억울할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성질이야? 됐다. 네가 참아라. 제가 불임 판정받아서 신경이 날카로우시단다. 재민이 말로는 쟤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거래. 우리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대가 끊기게 생겼다. 아, 맞다. 옳게. 불임이었지? 앞으로도 임신을 못할 거니까 억울해서 나 먹을 갈비찜 해주기 싫은가 보다. 어이가 없네. 야, 임신하면 손발이 사라지냐? 갈비찜이 먹고 싶으면 네가 처해 먹어. 뭐라고? 네가 뭔데 임신 유세를 떨면서 사람을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해? 임신이 아니라 정신병 걸린 거 아니니? 지금 당장 정신병원 가서 검사나 해봐. 너 미쳤어? 임신을 못하면 심보나 곱게 처먹을 것이지. 어디서 손이신우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나 이혼할 거니까 당신들 이제부터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이혼을 하겠다고? 그래, 이혼해라. 제발 좀 해. 너 말고 임신 잘 되는 여자 데려올 거니까. 너만 나가면 우리 집에 아무 문제가 없어. 웃기고 있네. 내가 아니라 네 아들이 불임이야. 여자 한 트럭을 데려와 보세요. 임신이 되나? 우리 재민이가 문제가 있다고? 니들이 나한테 한 소리 그대로 되갚아 줄게. 그따위 심보를 처먹으니 임신이 될 리가 없지. 니들이 그따위로 살아서 대 끊기게 생겼으니까 조상님이 노하시지 않도록 제사상이나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봐. 아가, 그렇게 섣부르게 결정하지 말고 우리 재민이랑 다 함께 모여서 대화를 좀 해보자꾸나. 당신네들 얼굴도 보기 싫어요.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으라고 해요. 저는 그날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옮겼고 뒤늦게 찾아온 남편은 저랑 이혼만은 안 된다며 싹싹 빌었습니다. 저 말고는 그 더러운 성격 받아줄 여자 없다는 걸 직감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이혼을 주장했고 결국 이혼 소송까지 거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가, 잘 살고 있니? 오늘따라 네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해봤다. 결혼 생활 내내 저 임신 못한다고 구박을 하시더니 웬일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만한 애가 없었어. 재민이랑 다른 여자랑 잠깐 만났었는데 결혼 전에 난임 검사부터 해보자고 하더니 재민이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니까 바로 도망가더라. 요즘 것들은 야가 빠져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글쎄요. 저랑 상관없는 일이네요. 저는 벌써 재혼했거든요. 뭐라고? 그리고 임신도 했고요. 남편이 건강해서 그런지 자연 임신도 가능하네요. 네가 임신을 했어? 정말로 너 불임이 아니었던 거야? 검사 결과 보셨잖아요. 저 아무 문제 없고요. 그쪽 아드님이 문제니까 앞으로도 제 탓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예전에 생각하는 거 태교에 안 좋거든요. 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제 음식 솜씨를 살려서 동네에 작은 즉석 떡볶이 가게를 차렸습니다. 매일매일 가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알콩달콩 살고 있답니다. 만약 그때 그 결혼을 깨지 않고 참고 살았다면 지금의 이 행복도 없는 거겠죠. 그때 무슨 용기가 생겨서 그렇게 이혼을 밀어붙였는지 알 수 없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의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힘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포천에서 갈비집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59살 남성입니다. 어려운 시절 아내를 만나 사랑에 빠져 함께 장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딸 자식도 셋이나 낳았고요. 힘들었던 IMF도 이겨냈고 10년 전부터 안정된 집안 살림에 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하고 여전히 장사를 하며 지내온 탓인지 건물도 2채나 갖게 되었고 딸 아이들 명의로 각각 아파트로 한 채씩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네요. 오늘 여러분께 얼마 전에 겪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답니다. 엄마, 아빠, 언니들 바빠? 아니, 이제 가게 마무리 중이야. 우리 막내 무슨 일 있어? 나 이번에 마지막 모의고사 봤는데 이대로면 내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이고, 그동안 밤새서 열심히 공부하더니 좋은 결과 나왔네.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자. 그나저나 학원 언제 끝나지? 11시 조금 넘어서 끝날 것 같은데 차가 끊길 것 같아요. 나 데리러 와줄 사람? 언니가 가게 마무리하는 거 도와드리고 데리러 갈게. 딴 데 가지 말고 학원 밑에 편의점에서 뭐라도 먹고 있어. 그나저나 아빠 병원 가는 날이 언제지? 지난달에 갔다가 이번에 갈 때 되지 않았나? 다음 주 월요일에 가는 날이지. 깜빡하면 잊을 뻔했네. 이따 언니랑 같이 나갈까? 아빠 가게 일하느라 힘든데 뭐하러 나와요? 언니가 데리러 온다고 했으니까 걱정 마요. 집에 가서 봐. 작은 언니는 연락 없어? 나 회사 때문에 바쁜 거 몰라? 안 그래도 야근해야 되는데 연락 좀 작작해. 공부한다는 애가 휴대폰을 붙들고 있으면 어떡하냐? 아니, 막내가 너한테도 자랑하고 싶었나 보지. 왜 그렇게 나를 세워? 회사 일로 많이 바쁜가 보네. 쉬엄쉬엄 일하고 달달한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해. 앞으로 따로 연락해. 가족 톡방에 초대하지 말고. 이래저래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나 바빠. 저 싸가지 없는 년이. 아버지, 엄마, 쟤 저렇게 놔둘 거예요? 아, 저 싹퉁머리를 어떻게 고친담. 냅둬라.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지. 어디 가서 저렇게 하소연한다니. 그냥 그러려니 하자. 막둥이 이따 보자. 사실 저는 몸이 조금 불편합니다. 아내와 작은 노점상을 하던 시절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게 되었거든요. 제때 치료만 받았더라도 다리를 저는 증상은 없었을 건데 그땐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딸 아이들을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형편이 나아지면서 치료도 받게 되었죠. 딸 아이들은 성격이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듬직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의 큰딸, 독립적이고 냉철한 성격을 가진 둘째, 그리고 마냥 순둥순둥한 막내딸까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들이어서 남들이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라 손가락질을 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제 남은 소원은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아내와 행복하게 살다 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겼어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야. 뭐라고? 결혼? 언제 연애했대? 그럼 내가 평생 회사 일만 하고 살 줄 알았어? 나도 연애하고 알아서 잘 산다고. 너는 말을 왜 그렇게 싸붙이냐? 그냥 엄마가 물어본 거 가지고 꼭 그래야겠니? 왜 그래, 아윤 엄마? 그래, 뭐 하는 사람이니?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라고요. 워낙 바빠서 얼굴 보러 갈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인사 좀 하게. 안녕하세요. 이혜성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그래, 우리 딸이랑 만나고 있다고? 결혼할 생각이지? 네, 하윤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빠른 시일 내에 상견례 일정 잡고 싶은데 언제가 편하세요?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당황스럽긴 하네.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식당을 하고 있어서 쉬는 날이 월요일이거든요. 그럼 2주 뒤 월요일 저녁 식사 어떠세요? 서울에 괜찮은 한정식 집이 있는데 거기로 예약 잡겠습니다. 뭐 그래요. 서로 인사하고 얼굴 보는 자리니까. 그럼 그때 만나고 중간중간 연락은 하윤이 통해서 해요. 네, 알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엄마, 아빠. 나 결혼시킬 준비는 돼 있는 거지? 예전에 뭐 아파트랑 다 사놨다며. 혜성 씨 집안이 의사 집안이라 조금 걱정되기는 하는데 내 체면 살려줄 정도는 되는 거야? 네가 갑자기 이러니까 우리도 조마조마하잖니. 아, 그래서 준비된 거야, 만 거야. 나 결혼해? 그냥 하지 말까? 좋은 집안에 시집 좀 가겠다는데 도와줘야지.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시집 보낼 준비는 다 해놨어. 아파트 한 채씩은 해줘야지 하고 돈도 모아뒀고 결혼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상견례하고 얼추 정산될 테니까 그때 이야기하자. 역시 아빠. 아빠만 믿을게. 상견례 때 후줄근하게 입고 오지 말고 최대한 고급스러워 보이는 걸로 입고 오고. 어려서 독립적이었던 둘째 딸은 알아서 컸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좋은 대학도 가고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에 취직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딸아이의 결혼 소식에 저희 부부는 어리둥절했었죠. 물론 형편이 어렵거나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부모의 품에서 자식이 떠나간다는데 기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내심 서운한 마음을 안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급성 디스크로 수술을 해서 입원을 하게 되었고 아내와 큰딸이 상견례장에 갔어요. 취소할 법도 한데 시간 끌면 안 된다는 딸아이의 고집에 결국 저는 나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했죠. 예비 사돈댁은 아주 대단한 집이더라고요. 예비 사위가 다니던 대학병원도 그 집안에서 운영하는 것이더군요. 예비 사돈댁도 저희 딸아이를 좋게 보고 있다고 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혼집이며 혼수, 그 부분에서 나오더라고요. 반반 결혼을 원했습니다. 여보, 하윤이 결혼시키는데 이 정도면 되겠지? 은행 갔다 왔어요? 하윤이 앞으로 적금 든 거 꽤 모였을 건데 그걸로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이것저것 해서 2억 정도 모여 있는데 서울 집값이 꽤나 비싸야지. 대출받고 들어간다 해도 주머니에 여윳돈은 챙겨줘야 할 거 아니요. 그냥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서로 연락해서 의견도 조율하고 해야 하잖아. 갖고 있는 돈이 그건데 뭘 더 어쩌겠어? 엄마, 아빠, 나는 결혼 생각 없으니까 내 목도 보태줘요, 그냥. 이대로 두면 분명히 시끄러울 게 뻔해. 그래도 어떻게 네 돈에 손을 댄다니? 너도 알잖아. 장사하면서 우리 안 먹고 안 입고 모아온 거. 너도 언젠가는 독립을 할 거고 결혼이 아니더라도 돈은 필요하잖아. 난 결혼 생각 없어요. 엄마, 아빠랑 장사하면서 살 거야. 난 사업가 체질이라니까. 지난번에 SNS 계정 만들어서 홍보하니까 사람 많이 오지? 난 이런 거에 취미 붙이면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둘째 시집 간다는데 넉넉하게 해서 보내요.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겠니? 괜찮지 그럼. 내가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어때? 막내도 내년에 대학 가고 결혼하려면 한참 남았어. 그러니까 걱정 말고 여윳돈 있는 거 다 써요 그냥. 나중에 가서 뭔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 이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너랑 막내 목 다 챙겨줄게. 꼭 그럴게. 알겠지? 둘째 딸아이의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수월했습니다. 큰딸이 저렇게 양보하니 막내딸도 아직 자기는 10년도 더 남았다면서 흔쾌히 양보하더라고요. 두 딸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둘째 아이 결혼 준비하는데 올인하게 되었어요. 신혼집도 하필 강남 근처라 집값에만 4억이 넘게 들어갔고 혼수는 수준에 맞춰 최고급으로 해준다며 거의 5천 정도가 들어갔어요. 다행히 예식장이나 웨딩 촬영 등 나머지 부분은 예비 사돈댁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 뒤에 생겼어요. 결혼식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주변 지인들에게 청첩장도 돌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식 날만 기다렸죠. 딸 가진 아빠들의 모든 로망은 결혼식장에 손잡고 들어가는 그 순간이 제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둘째 딸의 발언에 저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경악을 하고 말았거든요. 나 할 말 있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뭔데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 결혼 준비는 잘 돼가냐? 집에 좀 자주 들러라. 아, 언니랑 지금 대화할 기분 아니거든? 아빠, 나 결혼식에 그냥 혼자 입장하려고. 어차피 아빠 상견례에도 안 오고 시부모님은 아빠 얼굴도 모르잖아.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혼자 입장하겠다니? 어차피 아빠 얼굴 모르니까 시부모님한테 아빠랑 사이 안 좋다고 대충 둘러댔어. 그리고 아빠 다리도 절고 사람들 보는 눈도 있는데. 야, 김하윤. 너 말 조심해라. 넌 아빠가 부끄럽냐? 말을 왜 그따구로 해? 언니도 내 입장 돼봐. 얼마나 눈치 보이는지 알아? 솔직히 맨날 고깃집에서 일하면서 몸에서 불내나고 내가 상견례 때 엄마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쪽팔렸다고. 근데 아빠가 다리 저는 것까지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래서 아빠가 입장할 때 손만 안 잡으면 되는 거니?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얘가 진짜, 너 진짜 그렇게 나올 거야? 무슨 말이 그러니? 아빠 다리 저는 거 솔직히 창피해. 어려서도 장애인 딸이라고 얼마나 놀림을 받았는데 그냥 아빠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우리끼리 결혼식 하면 안 돼? 야, 김하윤. 너 입 안 닥쳐? 아빠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아? 뼈 빠지게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고작 이딴 소리나 하려고.
너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아빠를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할 사람들이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나아. 언니는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짓거리지 말라고. 아무튼 아빠, 결혼식은 올 필요 없어. 아빠 딸 이해해 줄 수 있지?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구나. 내가 널 잘못 키웠어. 엄마는 결혼식 와야지. 내가 한복 내일 보낼 테니까 그거 입고 오면 돼. 그거 어디 가서도 못 구하는 거라고. 일단 알았다. 네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역시 아빠는 말이라도 통해서 다행이야. 내 마음 이해하지? 그럼 아빠가 딸 이해 못하면 어떡해. 당연히 이해하지. 나중에 연락하고 오늘은 푹 쉬렴. 역시 아빠야. 근데 너무 쉽게 오케이 하는데? 반응이 왜 이래? 뭐가? 필요한 거 있음 연락해라. 알겠어. 그럼 나중에 봐. 당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 거기에 호응을 해주는 거예요? 미쳤어. 아빠, 저거 저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뭐 저딴 년이 다 있어. 많이 속상하시죠?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보다. 나 김씨랑 술 한잔하고 들어갈 테니까 먼저들 자. 어휴, 속상해서 진짜. 큰애, 막내 데리고 집에 오면서 편의점에서 맥주나 좀 사와라. 이 엄마도 한잔하고 자야겠다. 딸 아이의 발언에 저는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잠 안 자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사지 않고 아껴가며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 인생을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며칠의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식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아버지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아내와 큰딸, 막내딸을 불러서 제 심정을 이야기했더니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저로서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큰 마음을 먹고 작은 딸과 절연을 하기로 했어요. 바쁘니? 그럼 맨날 바쁘지. 무슨 일인데? 지난번에 네가 아빠한테 했던 말 진심이니? 뭐? 결혼식장에 혼자 들어가겠다는 거? 아빠 오지 말라고 했던 거? 그럼 내가 빈말했다고 생각해? 너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후회하고 말 것도 없지. 내가 생각하고 말한 건데. 왜 그러는데? 바쁜 사람 붙잡고 시간 끌지 마. 그럼 네 바람대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나는 이제부터 너를 내 자식으로 인정 안 하려고. 뭐야? 그딴 말 하려고 연락한 거야? 딸이 인생 좀 펴보겠다는데 왜 그래? 그 인생 너 혼자 피라고. 내 돈, 내 시간 할애하면서 아버지라고 인정도 못 받는데 굳이 그래야 하나 싶다. 무슨 소리야?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아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내가 좋은 집안에 시집 가는 게 그렇게 싫어? 그게 아니라 네 그 막대먹은 장단에 놀아줄 생각 없다 이거야. 나를 부모로 인정을 하지 않는데 나도 너를 자식으로 대우해줄 생각 없다 이 말이지. 지금 나랑 연 끊자는 거야? 그래, 연 끊자는 말이 맞겠네. 그러자. 내가 못할 것 같아? 안 보고 살면 그만이잖아. 우리 이제 남남이니까 연락하지 말자. 그래, 그럼 신혼집에 들어간 돈, 혼수 예약 걸어둔 거 다 취소하마.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아빠, 아니 이 아저씨 마음 이해하지? 뭐? 취소한다고? 내 결혼 망치려고 작정했어? 네? 망치다니요. 가족도 아닌데 그렇게 큰 돈을 아무 이유 없이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차용증이라도 쓰고 빌려가시던가요? 나도 딸린 자식이 둘이나 있어서요. 아빠, 정말 1억이야? 갑자기 왜 이래? 나도 화나서 해본 말이라고. 진짜 치매라도 걸린 거야, 뭐야. 나는 돈 걸어놓은 거 다 찾아올 테니 그런 줄 알아요. 연락처는 차단할 테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아빠. 그렇게 저는 둘째 딸과 절연을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 된 입장에서 나중에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받아줄 요량이에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이번 기회에 딸아이 버릇을 단단히 고쳐볼 겁니다. 하지만 과연 딸아이가 정신을 차릴지 의문입니다. 그렇게 제가 모든 경제적인 지원을 끊어버리자 결혼을 연기하더니 결국 파혼을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냐며 집으로 찾아와 난리를 쳐댔지만 화가 난 아내가 버르장 머리를 고쳐야 한다며 둘째 딸아이의 뺨까지 내리치더군요. 언니,
아빠 좀 잘 구슬려주면 안 돼? 언니 말이라면 꿈뻑하잖아. 나 지금 파혼당하고. 하, 야, 내가 볼 땐 넌 정신 덜 차렸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이렇게 나한테 연락할 시간에 직접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라다고. 생각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뭘 어쨌는데. 먼저 연 끊는다고 난리친 게 누군데. 왜 그런지 전혀 이해가 안 가나 보네? 어떤 미친년이 자기 아빠 부끄럽다고 결혼식장에 오지 말라고 하냐? 네가 애초에 아빠 취급이나 했냐?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볼 땐 넌 골빈년이야. 제정신 아니라고. 언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이미지 완전 개판돼서 회사에서도 자천될 위기란 말야. 깡시골 공장으로 쫓겨나게 생겼다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네가 시골 총구석 가서 나무를 캐던 뭘 하던 너 알아서 해. 나도 이번 일로 너한테 실망이 크다.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잘 살아보겠다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천하의 병신도 이런 병신이 없구나. 니까짓 게 내 동생이라는 게 참 부끄럽다. 사돈 어른도 너 이런 모습 아시냐? 우리 시부모님은 내가 어떻게든 만나서 구워 삶을 거야. 그러니까 언니는 아빠 좀 설득해줘. 그 돈 없으면 결혼 못한단 말이야. 이미 파혼했다며? 난 모르는 일이야. 너 하나 때문에 가족 사이에 분열 생기는 거 원치 않아. 정신 차리면 연락하고 그전엔 찾아오지도 마라. 그전엔 나도 너 동생으로 인정 안 해. 워낙 자존심이 강한 아이라 반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고 있네요. 큰딸에게 연락 온 뒤로는 무얼 하고 사는지도 어디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잘리고 아마 저기 지방 어딘가로 발령났다는 소식뿐이네요. 참 살면서 남한테 부끄러운 짓 한 적도 그럴 생각도 없는데 자식한테 부모 취급도 못 받는다는 게 이렇게 서글프고 가슴 아픈 일인 줄 몰랐습니다. 믿었던 딸 자식한테 배신 당하고 나니 삶의 의욕도 꺾이고 인생 살맛 안 나더라고요. 5년 전 끊었던 담배도 이따금씩 한번 피우곤 합니다. 언젠간 정신 차리고 연락 올 날이 오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은 자식의 행복을 지켜주는 그런 부모가 되세요. 저는 앞으로 남은 두 딸아이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아가 보려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큰 아픔을 겪고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저는 그 당시 뚱뚱한 제 몸매로 인해 자신감이 없고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항상 저를 귀엽다고 칭찬해 주었고 그 달콤함에 넘어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식을 올린 그날부터 저의 악몽은 시작됐습니다. 자기야, 결혼식 사진이 나왔는데 포토샵이 너무 과해서 업체 측에 따지려고 전화했거든. 그런데 그분 말로는 신랑 측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다는 거야. 그게 사실이야? 응, 내가 그쪽에 특별히 얘기했어. 자기 몸매 사이즈는 2분의 1로 줄여달라고. 현실에서는 아니어도 사진에서는 44 사이즈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랬어. 포토샵으로 적당히 줄이는 건 나도 찬성이야. 근데 이건 너무 심하잖아. 내가 이런 몸매가 아닌 걸 사람들이 다 아는데. 결혼식 사진을 이런 식으로 포토샵 해놓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겠어. 마치 내가 몸매에 컴플렉스 있어서 이렇게 괴상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잖아. 사실이잖아. 뭐? 아니 그럼 자기는 그렇게 살이 쪄놓고는 컴플렉스가 없어? 그거야말로 놀라운 사실인데. 자기는 항상 나보고 귀엽다고 했잖아. 살 뺄 필요 없다고, 지금이 건강하고 좋아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혼식 때 생각이 바뀌었어. 자기가 몸에 꼭 끼는 웨딩 드레스 입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죄다 수군거리더라. 저 신부는 뭐 때문에 결혼식 앞두고 살도 못 뺀 거냐고. 그런 소리 들으니까 나도 신경 쓰이고 자기가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 내가 부끄러워? 솔직히 생각을 해봐. 나는 키가 188에 완벽한 몸매, 꿀피부, 풍성한 머리숱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자기는 뚱뚱하고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부끄러운 건 당연한 거지. 그래서 포토샵 좀 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건데 이제는 그걸 갖고도 나한테 바가지를 긁어대니 참
자기는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할 필요가 있어. 결혼 전까지 저에게 간이고 쓸개고 빼줄듯이 행동하던 남편은 결혼 후에 돌변했습니다. 저를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하니 더 이상 잘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 회사 그만뒀어. 이제 나만의 꿈을 펼칠 때가 된 것 같아. 나한테 말도 없이 회사를 그만뒀다고? 도대체 왜? 나 같은 인재가 회사에서 썩어가는 게 너무 아까워. 이 외모면 연예인은 아니어도 인플루언서 정도는 완전히 가능하단 말이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모델 학원 다녀서 모델 쪽으로 나가볼까? 내가 또 워킹 하나는 자신 있거든. 모델도 좋고 인플루언서도 좋은데 일단 그걸 기반을 마련해 놓고 나서 회사를 그만둬야지. 무작정 회사부터 그만두는 사람이 어딨어? 우리 생활비는 어떡하고? 뭘 어떡해. 자기가 공무원인데 나 먹여 살리겠지.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며. 나도 철밥통 맛 좀 보자. 아무리 그래도 내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거 자기도 알잖아. 앞으로 아이가 태어난다면 내가 일을 쉬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떡할 거야? 장인어른 계시잖아. 그 돈 다 싸들고 무덤 들어가실 것도 아니고 외동딸한테 미리미리 쓰시라고 해. 이참에 우리 생활비 좀 달라고 해보자. 나 인플루언서로 정착할 때까지만. 미쳤어? 우리 스스로 먹고 살 방법을 찾아봐야지. 왜 무작정 우리 아빠한테 손 벌릴 생각부터 하는 거야? 나는 절대 반대야.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난 후 저는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으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매일 같이 낮이면 스터디 카페에 가서 게임을 했고 저녁이면 친구랑 술을 마시러 다녔습니다.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 살이 더 쪄? 동네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아? 나 공황장애약이랑 우울증 약 먹느라 살찐 거 자기도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자기는 이러는 거 보면 나한테 인간적인 애정도 없는 사람 같아. 적어도 나랑 결혼을 결심했을 때는 나한테 애정이 있었을 거 아냐. 야, 당연하지. 내가 애정도 없이 너랑 결혼을 어떻게 하냐? 그래도 처음에는 너도 엄청나게 못 봐줄 정도는 아니었거든. 직업 좋고 집에 돈도 있으니까 참아줄 수 있는 수준은 됐지. 근데 어쩌냐. 내가 요즘 촌에 여신을 매일 보다 보니까 도저히 널 참아줄 수가 없어. 그 와중에 너는 살이 더 찌고 말야. 공부한다고 스터디 카페 가서 여자들 구경하고 있는 거니? 거기 있는 여자들 대부분 학생일 텐데. 정말 정신 안 차릴 거야? 학생은 안 건드려. 나도 그 정도 양심은 있거든. 그냥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예쁜 사람들이 참 많네. 저는 남편이 하는 말에서 쎄한 기운을 느껴서 자주 가는 네일샵 원장님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남편이 자주 다니는 상가 건물에서 가게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워낙 마당발에 동네 소문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편이 헛짓거리를 하고 다닌다면 저는 가만두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언니, 요즘 제 남편 본 적 있으세요? 언니네 가게 있는 건물에 자주 다니거든요. 아, 보기는 많이 보지. 새로 생긴 필라테스 샵 강사랑 맨날 호프집 가서 생맥 마시던데? 필라테스 강사요? 혹시 그 사람 예뻐요? 엄청 예쁘지. 몸매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사람이 좀 정이 안 가는 스타일이야. 어떤데요? 자세히 좀 말해주세요. 맨날 돈 많은 남자 하나 잡아서 시집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나도 이해는 가. 나 같아도 돈 많은 남자 있으면 결혼하고 싶지. 그런데 어느 날엔가는 유부남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 무조건 자기가 뺏을 수 있다면서. 그때부터 그 사람이랑 거리를 좀 뒀지. 제정신 박힌 사람이면 아무리 돈이 좋아도 유부남 만날 생각은 안 하잖아. 그런데 그 여자랑 우리 남편이랑 매일 생맥주를 마시면서 시시덕거린다는 거죠? 아니 뭐 친구일 수도 있고. 그건 내가 모르는 거니까. 둘이 맥주를 마시기는 하는데 딱히 애정 행각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함부로 얘기하기가 겁나네. 알겠어요. 일단 혹시나 둘 사이에 이상한 모습이 보이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 인간이 만약 바람 피우면 저 가만 있지 않을 거예요. 저 혼자만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지내고 싶지는 않아요. 그 인간도 고통이라는 게 뭔지 겪어봐야죠. 저는 더 이상 남편 앞에서 죄인처럼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살찐 게 죄도 아니고 제가 무릎 꿇고 빌어서 결혼한 것도 아닌데
남편이 제 앞에서 갑질하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없으면 그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꼭 보여주기로 다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아빠 외제차 말야. 당분간 당신이 끌고 다니는 건 어때? 우리 남편이 인플루언서 되려고 이렇게 노력 중인데 차 때문에 무시당하면 안 되잖아. 정말? 자기 이제야 날 이해해주는구나. 사실 외제차 사고 싶어서 생각 중이었는데 차 뽑기 전에 잠깐 경험해보는 것도 괜찮지. 그리고 이거 말야. 자기 입고 다니라고 내가 백화점 가서 사온 옷들이야. 그동안 자기 옷 아울렛에서만 사줘서 미안해. 백화점 정품 옷들은 확실히 퀄리티가 다르긴 다르네. 이제서야 너랑 말이 통한다. 근데 자기가 웬일이야? 이렇게 통 크게 돈을 쓰다니. 장인어른이 신용카드라도 준 거야? 그동안 자기한테 내가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지. 생각해보니까 이 세상에 자기만큼 멋지고 능력 있는 남자가 없는 것 같아. 이런 멋진 남편을 다른 여자한테 뺏기면 안 되는 거잖아. 나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도 빼고 외모도 가꾸고 열심히 노력할게. 저는 일단 있는 힘껏 남편을 띄워주고 비싼 옷을 선물했습니다. 심지어 아빠에게서 빌린 외제차까지 쓰라고 줬습니다. 그 인간은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 이대로라면 저를 구박하면서도 끝까지 저에게 남아있는 걸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인간이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인 것처럼 보였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자기야, 큰일 났어. 이것 좀 봐. 기어이 둘이 정분이 났나 봐. 어떡해. 언니, 정말 고마워요. 증거 안 잡히면 심부름 센터 사람이라도 붙이려고 했는데 덕분에 그럴 필요가 없어졌네요. 저 외제차. 저희 아빠 차인데 잠시 남편한테 빌려준 거거든요. 그 안에서 저딴 짓이나 하고 있다니 예상은 했지만 눈으로 확인하니 정말 회의감이 드네요. 그래서 어떡할 거야? 내가 지금 올라가서 필라테스 애 머리채라도 잡을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가셔서 제 남편 진짜 돈 많고 능력 있는데 부인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하세요. 두 인간들이 어떻게 나오나 너무 궁금해서요. 정말? 자기 이참에 갈라서려고 결심했나 보네. 제가 언제까지나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죠. 언니, 부탁 좀 드려요. 얼마 지나지 않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무슨 왕이라도 된 것처럼 저에게 당당하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요구했습니다. 야, 이걸 어떡하지? 8살 연하 필라테스 원장이 나 좋다는데. 그래서? 이혼하자. 나 없이 잘 살 수 있지? 재혼하려면 그만 좀 처먹고. 그래, 이혼하자. 그 전에 상간남 상간녀 소송부터 좀 하고. 소송해 볼 테면 해봐라. 우리 사랑 굳건하니까. 그러니까 이혼 서류에만 도장 곱게 찍어줘. 정말이지 너란 인간은 내가 짜놓은 그 판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구나. 어쩜 그렇게 인간이 단순무식하냐.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이혼을 해주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혼? 당연히 해주지. 근데 너 그 필라테스 원장이 어떤 애인 줄이나 알고나 만나는 거냐? 걔 실체를 알면 기절할 텐데. 야, 네가 우리 수진이에 대해 뭘 알아? 이래서 뚱뚱한 애들은 안 된다니까. 꼭 지보다 날씬하고 이쁜 애들 보면 헐뜯기 바빠. 너보다 내가 수진이에 대해 훨씬 잘 알고 있으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이혼이나 해줘. 정신 차려, 그년 꽃뱀이야. 뭐? 걔 돈 많은 남자의 환장한 꽃뱀이라고. 네 말대로 그렇게 이쁘고 날씬한 애가 너 같은 유부남을 왜 만나겠니? 돈 때문에 만나는 거거든. 내가 알아보니까 걔 전남친은 강남 살던 60대 할배였다던데. 너는 걔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네가 그렇게 말해도 나 안 믿어. 우리는 천년의 사랑이야. 돈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거든. 아이고, 그러세요? 내가 그동안 걔한테 너 부자라고 소문을 많이 띄워놨거든? 그러니까 너한테 좋다고 들러붙었겠지. 그런데 이제 너 나한테 이혼당하고 거지라는 거 알게 되면 걔가 어떻게 나올까? 돈 없어도 그 천년의 사랑 유지되는지 어디 한번 지켜보자고. 그래, 해봐라. 우리 수진이는 나라는 인간 자체를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 너 같은 돼지 속물하고는 차원이 다른 고상한 부류야. 저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상대 여성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의 실체가 전부 까발려졌고 남편이 사실은 직업도 없고 돈도 없는 한량 신세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 필라테스 원장은 저에게 찾아와 다시는 남편과 만나지 않을 테니 용서해달라는 말만 남기고 이 동네에서 잠적해버렸습니다. 내 사랑 자기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우리 이미 이혼했거든. 토 나오니까 나한테 자기라고 부르지 마. 너는 사랑이 그렇게 쉽게 끝나니? 나는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 단 하루도 네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어. 너의 살결, 부드러움, 모든 게 그리워. 쇼하시네. 나 살쪘다고 살 빼라고 구박할 때는 언제고. 필라테스 원장한테 버림받으니까 내 생각이 나더냐? 이 못난이 찌질한 인간아. 걔랑은 천년의 사랑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걔 쫓아가서 잡아봐. 걔가 천년의 사랑이었다면 너랑은 만년의 사랑이었어. 정말 너밖에 없어. 꺼져. 나 지금 너보다 100배 1000배 좋은 남자 만나고 있거든. 너랑 있었던 일 다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 거야.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저는 이혼 후에 공황장애와 우울증 약을 끊고 예전과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격이 밝아지고 갑작스럽게 불어난 체중도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더라고요. 제 인생에 스트레스를 주는 그 딴 남자가 뭐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혼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하고 나니 훨씬 행복해졌습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 저처럼 이혼을 경험했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차였던 20대 후반 여자로 얼마 전에 남편과 시어머니로 인해 인간의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본인들이 아쉬울 게 없어지자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쓰레기가 된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야, 내가 집에서 마누라 이 꼬라지 된 거 보려고 돈 버는 줄 아냐? 살을 빼서 이뻐지든지 해야 일할 맛이 날 거 아냐? 내가 살이 찌고 싶어서 찌는 게 아니잖아. 새집 증후군 때문에 스테로이드 처방받다 보니까 부작용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다 게으르게 집에만 있어서 그런 거야. 밖에서 운동을 할 생각을 해야지. 퍼질러서 박혀만 있으니까 먹는 게 다 어디로 가겠냐? 병 핑계댈 생각 말고 일을 하든지 다이어트를 하든지 해. 성우 일 잘하고 있었는데 내조하라면서 일 관둘할 때는 언제고? 당신이 말리지만 않았어도 나도 지금 일하고 있었어. 그때야 너가 관리 잘하고 이쁠 때였고 장인 장모님 식당도 지금처럼 망하지 않을 때였잖아. 근데 살도 찌고 형편도 나빠졌으니 예전이랑 다 같을 수 없지, 안 그래? 우리 결혼한 지도 이제 2년 다 되어가는데 긴장 좀 하자. 요즘 자꾸 다른 여자한테 눈이 갈라 그런다. 지금 바람 피겠다는 말을 대놓고 하는 거야? 당신 결혼 초부터도 말 막 던지는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지금 이건 좀 심하네. 요즘 따라 자꾸 살쪘다 못생겼다고 말하는데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는 건 너가 아니라 나야. 솔직히 집장만 할 때 장인이 많이 보태준 거 고마워서 너 나름 참아주고 있었거든. 근데 돈도 못 벌고 눈요기도 안 되는 년 언제까지 부양해야 하나 심란하다고.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데? 뭐 어쩌라는 게 아니라 그냥 꼴 보기 싫어서 꼴 보기 싫다고 말한 것뿐이야. 나가서 그냥 돈이나 좀 벌고 집에서 퍼질러져 있는 꼴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당신도 솔직히 누구 외모 지적할 수준 아닌 거 알지? 성격 좋아서 결혼한 사람인데 유일한 장점 지금 사라진 거나 다름없어. 야, 그래도 살 디룩디룩 찌고 집에서 놀고 먹는 너보단 내가 100번은 낫다. 남편과 저는 결혼 초만 해도 금슬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지원으로 좋은 집에 이사가게 됐는데 새집 증후군으로 인해 아토피가 생겼고 저는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해야만 했죠. 부작용으로 체중이 증가하자 남편은 슬슬 눈치를 주더니 나중에는 아예 막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 요즘 집에서 뭐라고 지내길래 동식이 표정이 볼 때마다 썩어 있니? 내조하라고 해놨더니 농땡이만 치고 있다며? 남편이 일 나가는데 침대에 퍼질러져 있는 꼴만 봐도 답이 나오는구나. 너 때문에 내가 갑갑해서 소주만 지금 2병째다. 남편이 원래 새벽잠이 없어서 멋대로 깨고 그런 거예요, 어머님.
평상시에는 제가 남편 일어나기 전에 항상 먼저 깨서 밥 차려주고 출근 준비 다 하는걸요. 내조라는 게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한다고 다가 아니다. 몸 외에도 마음까지 건강하게 해줘야 진정한 내조 아니겠니? 날 봐라. 그 까탈스러운 동식애비가 죽을 때 뭐라고 한 줄 아니? 다시 태어나도 어머님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눈 감았다고 하셨어요. 그래.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거라. 너가 지금 몸 아프다는 핑계로 오히려 게으르게 구니까 동식이 표정이 안 좋은 거야. 그 마음 여리고 착한 애가 오죽하면 너한테 그렇게 핀잔을 주겠냐 말이야. 어머님 말씀은 제가 욕먹은 게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는 건가요? 이제야 말귀를 좀 말아먹는구나. 내 말이 그 말이다. 솔직히 어머님이나 그이가 이렇게 변한 게 저는 의아할 정도예요. 제 부모님 식당 일 잘 풀리고 돈 잘 벌 때는 귀한 며느리 대접해 주셨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보자 하니까 시애미를 속물 취급까지 하고 기가 막히는구나. 그거야 그 당시에는 내가 이렇게 게으르고 염치 없는 모습 보이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귀중한 자식 힘들게 하는데 어느 부모가 그 모습 이뻐라 해주겠니? 솔직히 그이가 외모로 저 지적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일 아닌가요? 결혼 전부터도 머리 빠지고 있던 사람이 요즘엔 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저도 외모 지적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참아주고 있는 거라고요. 원래 남자의 배는 인덕이라는 말이 있다. 여자는 배 나오면 임신했냐는 소리 들어도 남자는 그럴 일 없잖니? 그리고 머리야 뭐 몸에서 필요도 없는 부위인데 좀 떨어진들 문제될 것도 없고 여자야 머리 주렁주렁 길러야 하지만 남자는 일부러 짧게도 치는데 뭐가 문제니? 자꾸 그이 편만 드시니 기가 막히네요. 아무리 술 드셨다고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가 됐으니 자식 편 드는 게 당연하지. 남의 핏줄인 며느리 편을 들겠니? 살다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듣는구나. 시어머니와 남편의 구박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엄마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상견례 때 사돈이 술 퍼마시고 주정 부리는 것만 봐도 이상한 집안이라 생각했다. 그나마 성격은 좋아 보이기에 결혼시켰는데 우리가 완전히 속았구나. 정 힘들다 싶으면 당분간은 정서방이랑 떨어져서 지내는 거 어떠니? 떨어져서? 그럼 정서방이 내조 안 한다. 밥 안 차려준다. 난리 칠 텐데? 엄마 지내는 진주 쪽에서 있으면 나야 건강에 좋겠지만 그게 좀 걱정이 되네. 너 새집 증후군 때문에 살찌고 건강 이미 해치고 있는 마당이잖니. 그런 거 참아가면서 희생하고 있는 건데 알아주지도 않고 구박하는 집안이 뭐가 이뻐서? 엄마랑 아빠한테 신세 지기가 미안하기도 해서 그러지. 나도 너 공짜로 여기 있게 할 생각은 아니다. 운동 겸 식당 일도 조금씩 도우면서 월급도 받아가고 그렇게 하렴. 가게 요즘 많이 한산하다더니 나 써도 되는 거야? 요새는 사람들이 다시 많이 찾아주고 있어서 일손이 슬슬 필요하던 참이다. 너 목소리도 이쁘고 싹싹하니 사람들도 좋아할 테고 하겠다고 하면 월급은 잘 쳐줄게. 저는 엄마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남편에게 통보하다시피 떨어져 지내겠다 전달을 했습니다. 반대할 거라 생각했었던 남편은 어지간히 저의 모습을 보기 싫었던 것인지 자신은 좋다면서 마음대로 하라 하더군요. 결국 저는 진주에 내려가서 식당 일을 도우면서 지내게 됐죠.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지내다 보니 자연히 몸이 좋아지게 됐고 식당 일을 돕는 내내 틈틈이 운동도 하게 됐습니다. 예, 너 혹시 이혼하고 좋은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은 없니? 헬스장만 2개 가지고 있는 단골 손님이 따님이 아주 이쁘다면서 관심 보이더라.
그래서 내가 유부녀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 있지? 엄마도 참 주책이야.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지. 이 기집애 괜히 민망하니까 겸손 떨기는. 너 정도 얼굴이면 한 번 갔다 왔다고 해도 좋다고 줄 설 사람 많아. 애 안 딸렸겠다. 결혼 일찍 해서 파릇한 20대이겠다. 문제될 거 뭐 없잖니? 어차피 너 요즘 정서방이랑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지낸다며. 사실상 이혼이랑 다를 바 없는 거 아니니? 안 그래도 정서방 생각하면 괘씸해 죽겠어. 내가 약 처방받는 거 부작용 때문에 체중 증가 온 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게을러서 그렇다는 둥 별의별 말로 나 괴롭혔었던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배 나오고 대머리 다 된 데다가 인성까지 파탄난 사위 나도 이젠 싫다. 이혼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찬성이니까 꼭 그렇게 하렴. 내 아빠도 좋다고 할 거다. 아마. 그래도 나 살 뺀 거 보여주면 좋아하기는 하겠다. 그지? 내가 너 처음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이유가 뭔지 아니? 얼굴 못생기고 몸까지 볼품없는 남자라고 꼭 착한 건 아니라며. 나도 요즘에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니까 더 말 안 해도 돼. 네 아빠야 못생겼어도 착한 사람이지만 정서방은 못생기고 인성도 못난 사람이다. 이 말이다. 그런 인간한테 너 좋은 시절 저당 잡히는 꼴 솔직히 보고 싶지 않구나. 앞으로 너 힘든 시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생길 텐데 아픈 마누라 핍박하는 시모랑 남편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가려고 그러니? 엄마의 말을 들으니 남편과 이혼을 정말로 해야만 하는 건가 고민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살이 빠지고 건강해진 모습을 보여줬을 때의 반응이 궁금하기도 했죠. 고민을 하던 저는 늦은 밤 남편에게 사진을 전송해봤습니다. 요즘에 완전 연락도 안 되고 서운하네? 나 요즘 운동 좀 많이 했는데 몸 어떤 거 같아? 오, 하영씨 몸매는 언제 봐도 끝내주는구만. 나중에 수영복 입은 것도 보여주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영 씨라니? 당신 술 마셨어? 나 당신 부인이야. 하영 씨가 아니라. 아, 알지. 아는데 그냥 너무 예뻐져서 모른 척 장난 좀 쳐본 거야. 술 안 마셨고 아주 멀쩡한데 너 살 빠지고 예뻐진 거 보니까 막 취할 것 같긴 하네. 당신이 웬일로 그런 낯간지러운 소리를 하나 했다. 살 빠진 마누라 보니까 좋기는 좋나 봐? 당연하지. 사실 너 없으니까 많이 적적하고 외롭기도 했어. 언제쯤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 난 그냥 당신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오랜만에 연락해 본 거야. 여기서 몸 좀 더 요양하면서 당분간 지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지금도 충분히 이쁜데 뭘 또 요양까지. 만약에 서울 올라오게 되면 꼭 연락해야 한다. 알겠지? 너 너무 보고 싶어서 안 달란 거 꼭 알아주고. 제가 살이 빠졌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의 태도는 살가워졌지만 한편으로는 하영이라는 여자와 절 착각한 것이 아닐까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추궁을 당하니 둘러대는 것 같은 느낌의 불륜이 아닐까 의심이 되어 조사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제게 유리한 증거가 많으면 좋을 것 같아 서울로 올라가 몰래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흥업소를 전전하며 흥청망청 써대고 스스럼 없이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등 온갖 추잡한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올라가는 건 좀 많이 늦게 될 것 같은데? 부모님 식당이 요즘 갑자기 다시 잘 되기 시작해서 일 돕느라 정신이 없네. 직원 구해질 때까지는 나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에이, 그러지 말고 서울로 올라와. 너 없으니까 요즘 집이 텅 비어서 말도 하냐. 올라오면 내가 잔소리도 안 할 거고 잘해줄게. 나 요즘 많이 반성했다니까. 만약에 내가 다시 살찐다고 해도 그때도 이렇게 잘해줄 거야? 너가 관리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가 왜 잔소리를 하겠어? 걱정하지 말고 올라오기나 해. 당신 말대로 집에 박혀 있으니까 살도 점점 찌는 것 같고 몸도 찌뿌둥하더라. 서울 올라가면 헬스장 다닐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알겠어.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만 해. 집안일도 내가 거들어줄게. 서울로 올라가니 남편은 전에 없이 제게 친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까칠하게 굴어도 살을 뺀 덕분인지 이쁘다면서 다정하게 대하는데 좋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까지 바닥이었나 싶고 한심스러운 기분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번 돈을 탕진해가며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다니는 데다 그걸 숨기면서 잘못인 줄도 모르는 호색한 그게 바로 남편이란 사람의 본질이었어요. 심지어 남편은 제 부모님의 식당이 다시 잘 된다고 하니 은근슬쩍 돈을 요구하기도 했죠. 너 그러고 보니까 장인 장모님 식당 다시 잘 된다고 하지 않았어? 형편되면 지원 좀 받아서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거 어떨까? 공동 명의로 해서 새집 증후군 좀 없을 만한 곳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엄마 아빠 식당 다시 잘 되기는 해도 손 벌릴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요즘 나 몸 많이 좋아졌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 혹시 뭐 돈 쓸 만한 곳 있는 건 아니지?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당신 생각해서 한 말이지. 맞다. 나 성우 일도 다시 시작해 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우리 맞벌이니까 일도 절반씩 분담하면 좋겠다. 뭐? 너 이런 식으로 갑자기 통보하면 안 되지. 나랑 상의도 없이 멋대로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 어떡해? 몰라. 나는 이미 그렇게 마음 먹었으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 원하는 대로 밖에 돌아다니면서 돈 버는 건데 굳이 불만 가질 이유 없잖아? 그렇다면야 말리지는 않을 건데 우리 요즘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줄었잖아. 오랜만에 와인 한 잔 마시면서 분위기 좀 잡아볼까? 어때? 됐어. 나도 피곤하고 당신도 매일 피곤하다며. 괜히 무리했다가 회사 일에 지장받지 말고 잠이나 일찍 자. 아니, 나 진짜 괜찮은데? 그럼 나중에 너 컨디션 괜찮을 때 꼭 말해줘. 헬스하는 거 어디다 써먹겠어? 다 부부 사이 원활해지라고 운동하는 거잖아. 제가 그렇게 헌신할 때는 헌신짝 취급하던 남편이었는데 살을 빼고 예뻐져서 나타나니 사람의 태도가 확 바뀌더군요. 저는 돈과 여자를 밝히는 그 모습에 정남이가 떨어졌고 남편과 함께 지내는 동안 이혼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꾸준히 모았습니다. 이쯤 하면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겠다 싶을 정도로 이혼에 필요한 자료가 모였을 때 이런 사정을 모르는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죠. 저는 이혼에 앞서 시어머니에게 받은 것들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 요즘 서울 다시 올라와서 내조 돕고 있다며. 그동안 동식이 힘든 거 방치했으니 몇 배는 더 노력해야 한다. 알겠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요즘 저 맞벌이 하고 있어서 그이 돕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내 소중한 아들,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 방치할 거란 말이니 넌 어찌된 애가 남들 다 아는 기본도 못 지키니? 결혼할 때 이쁘다 이쁘다 해줬더니 아주 날이 갈수록 버르장머리만 없어지고 있고 내가 오늘 술만 안 마셨어도 당장 너 찾아가서 머리채를 아주 쥐어뜯었을 텐데.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약주 한 잔 걸치셨나 봐요? 기분 좋아서 마신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심란해서 마셨다. 하나 있는 며느리가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이 때문에 심란해서 그래요. 뭐 배 나오고 머리 빠지고 있다는 거? 남들도 다 나이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길 일인데 왜 그런 걸 따지고 있어? 단지 남들보다 조금 빨리 노화가 생긴 것뿐인데 왜 그렇게 유난을 떠는 거냐?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힘들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혹시 그이가 지금 두 집 살림하고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뭐, 걔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냐? 제가 조사해서 다 증거도 있어요. 저 정말 어떡하면 좋아요? 어머님이 제발 그이 좀 말려주시면 안 될까요? 뭘 어떡하면 좋겠다는 거니? 내가 그년 머리채라도 잡아 뜯어줄까? 어디 살고 뭐 하는 여자인지 알아야 그것도 해주지. 건물주라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건 잘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님이 보시려고 하면 언제든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건물주? 우리 동식이가 사귀는 사람이 건물주란 말이냐? 지금 이 마당에 그게 무슨 중요한 거라고요. 막말로 동식이처럼 유능한 애가 두 집 살림한다 치면 뭐 문제될 것도 없지.
진심이세요? 요즘 시대에 첩을 두겠다뇨? 어머님 너무 과음하신 거 아니에요? 정 힘들다 싶으면 이혼이나 하든지. 나도 너같이 싸가지 없는 년보다는 둘째 며느리 쪽이 훨씬 더 좋겠구나. 연병하네 진짜 그 애미의 그 아들이네. 뭐, 연병. 너 안 되겠다. 시애미 무서운 줄 모르고 감히 욕설을 짓거려. 헌신한 며느리, 돈 때문에 팽하는 년한테는 더 심한 욕도 가능한데 많이 참은 거야. 그리고 아줌마,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 상식적으로 건물주인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배 나오고 대머리인 남자를 만나겠어? 아줌마, 너 이 미친년. 지금 어딘지 당장 불어라. 네 머리채 죄다 뽑아버릴 거니까 어딘지 말해. 내가 대가리에 총 맞았니? 머리채 뽑겠다는 여자한테 그걸 왜 불겠냐? 하여튼 이혼하라는 말은 내가 잘 받아들일 테니까 걱정 마셔. 지금 당장 내 앞으로 튀어오라고. 남편과 마찬가지로 속물인데다 술에 취해 막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던 시모가 제 말 한마디에 발광하는 모습을 보니 아주 속이 후련하더군요.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남편은 막대한 위자료를 토해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뒤늦게 사정을 알게 된 남편은 제게 울며 불며 매달리더군요. 여보,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자. 응? 나 당신 잃으면 정말 폐인 돼버린다고. 이렇게 정말 놔버릴 거야? 엄마는 내가 알아서 잘 설득할 테니까 무서워서 그런 거면 걱정하지 마. 결혼하는 내내 너너하면서 반말하더니 이제는 여보라는 말도 다 하네. 여보, 나 앞으로 정말 달라질게.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동안 몰랐어. 내가 많이 미련한 사람인 거 알잖아. 나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차라리 고맙다. 이렇게 헤어질 마당에 구질구질한 모습 보여줘서. 여보, 그럼 미안한데 장인한테 말해서 2천만 원만 좀 어떻게 안 될까? 내가 당신 돌아온 거 너무 좋아서 요즘 소비가 조금 늘었었거든. 이혼 소송 서류 제대로 안 읽어봤어? 마누라 몰래 번 돈 탕진하면서 유흥비로 써대놓고 소비는 개뿔. 그동안 내가 모른 척하고 있으니까 아주 즐거웠겠다? 여보, 나 정말 회사 생활 힘들고 당신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인데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잖아. 그래. 당신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라는 거 잘 알겠으니까 그만 말해.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현재 이혼 소송이 진행되며 남편은 위자료만이라도 깎아달라 애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살쪘다고 구박만 해놓고 본인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도 않는 인간이니 절대 용서해줄 마음이 없습니다. 위자료를 받으면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잃었던 시간들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갈 생각이에요. 곧 새로 인생을 시작하게 될 제가 또다시 이런 남자를 선택하는 멍청한 짓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인 3년차 모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30살 여성입니다. 대학원까지 수료하느라 남들보다는 조금 취업이 늦어서 뒤늦게 대리를 달았네요. 그래도 이름 되면 알만한 대학에서 제가 원하는 경제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에 욕심이 많았던지라 경영대학원까지 수료했고 수료와 동시에 취업이 되었답니다. 취업을 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 힘들었던 지난날이 생각나더라고요.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게 있었는지 제 기대와는 다르게 3번이나 낙방했었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취업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기막힌 일입니다. 민정아, 오늘도 학교 가냐? 내 얼굴 언제 볼래? 논문도 쓰고 과제도 해야 하고 바쁘다. 나도 잠 좀 자고 쉬어봤으면 좋겠어. 아니, 굳이 대학원까지 가야 해? 남들처럼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워라밸이라는 게 있잖아. 학력 차이는 안 둔다지만 현실이 그렇질 않으니 맞춰야지. 그건 그렇지. 우리나라 취업 까다로운 건 알아줘야 해. 지난번 면접 본 건 어떻게 된 거야? 안 그래도 너한테 소주 한잔 하자고 연락하려 했지. 네가 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잘 안 됐나 보네. 그러게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데 가거나 나랑 같이 동반 입사하지 그랬어.
한 푼이라도 더 올려받아서 부지런히 벌어야지. 지금도 학교에서 근로학생인지 뭔지 그거 하잖냐. 그걸로 교재비 버는데 어우 힘들어. 민정아, 지난번에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곳은 어딘데? 거기도 좋은데 아니야? 교수님 워낙 발도 넓으시고 엔간히 좋은데 추천해 줬겠어? 야, 말도 마라. 어찌나 까다롭고 물어보는 건 많은지. 그리고 분위기가 완전 개판이야. 남자들만 득실거리는데 내가 홍일점이었다니까? 오,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야? 왜 안 갔어? 말하자면 길어. 면접이랍시고 따로 만나자는데 그게 뭐겠냐? 그것도 점심도 아니고 저녁 늦게 주점에서 보자는 거면 그게 뭐냐고. 헐, 정말 주점에서 보자고 했어? 지금 세상에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도 다행히 강남에 무슨 와인바더라? 당연히 안 갔지. 이거 신고한다고 하니까 사과하더라. 그 뒤로 교수님이 날 안 좋게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은 왜? 외기인 교수님이 소개해준 자리인데 자기 먹칠하고 왔다 이거지. 아무튼 이따 끝나고 맥주나 한잔 하자. 학교 앞 치킨 나라 콜? 콜. 시간 맞춰 나갈게. 대학 동기들은 취업해서 이미 주임이며 대리 직급을 달고 시집 가느냐 마냐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저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죠. 석사 과정을 마무리해갈 때쯤 저를 담당해 주시는 교수님께서 취업을 알선해 주신 적도 있어요. 학업 성적도 좋고 논문 써내려가는 실력도 좋다며 나름 규모 있는 회사에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낙하산 취급받기 싫어서 거절했던 적도 있었죠. 물론 소개해 주신 회사는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중엔 대놓고 접대를 강요하는 곳도 있었어요. 결국 제 힘으로 취업을 하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을 논문을 쓰며 허비하고 말았죠.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는 것도 한두 번이라 생각했지만 눈 감았다 뜨니 저도 곧 수료할 시기가 다 오더라고요. 아직 취업하고 싶은 회사도 못 정했고 딱히 준비해둔 게 없어서 더욱 막막하던 때였습니다. 한 박사, 이러다 대학원에 말뚝 박는 거 아냐? 안녕하세요, 교수님. 주말에 어쩐 일이세요? 이번에 논문 쓴 것 때문에 말할 게 있어서. 내일 월요일인데 내일 말씀하시지 않고요. 급한 일이신가요? 우리 사이에 뭐 그럴 게 있나? 학교에 볼 일 있어서 왔다가 생각나서 연락했지. 점심은 먹었고. 네, 저 방금 먹었어요. 논문에 고칠 부분이라도 있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완벽해서 탈이지. 우리 대학원에서 이런 유능한 인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칭찬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아, 잠깐. 뭐가 이렇게 급해? 지금 시간 괜찮으면 나랑 커피 한잔 할까? 내가 따로 한 박사한테 할 말도 있고 해서. 갑자기 만나는 건 좀 그렇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딱딱하구만. 어디 수료하고 사회생활이나 하겠어? 내가 좋은 취업 자리가 있어서 소개 좀 해주려고. 땡땡 기업 알지? 대기업은 아니어도 중견기업인데 인재 좀 찾아달라고 해서 이따가 커피 한잔 하는데 그 자리에 오라고. 아, 제가 그런 자리에 가도 되는지. 그럼 내가 괜히 오라고 하겠어? 어때? 좋은 기회인데 이따 올래? 아, 제가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 사실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그 전에 이야기만 하고 끝나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어. 그냥 얼굴 한 번 본다 생각하고 커피나 한잔 하고 가. 솔직히 남들은 다 취업 성공하는데 저만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위축되어 있던 상황이긴 했어요. 그런데 누구나 알만한 기업에 취업을 시켜준다는데 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만큼 제가 절박하기도 했고 안 좋은 일도 있긴 했지만 평소 왕래가 잦았던 교수님이니까 믿고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부푼 마음을 안고 나갔지만 제 예상과는 다른 곳에서 만나더라고요. 카페라고 해서 간 곳은 룸으로 되어 있는 와인바였고 어두침침해서 소름까지 돋더라고요. 순간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별일이야 있겠나 싶어 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자꾸 옆에 오라는 둥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시길래 슬쩍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눈치를 보며 허튼 짓은 하지 않고 대화만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되었어요. 수진아, 너 A기업이라고 알아? 그럼 들어봤지. 거기 딴 건 몰라도 회계사들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 회사잖아. 경험 쌓기 딱 좋은 곳. 그래? 그렇게 좋은 곳이야? 당연. 왜? 거기 입사하게? 글쎄, 솔직히 내년이면 졸업인데 나도 목표라는 걸 잡아야 하나 싶어서. 야, 너 원래 비기업 들어가려고 했잖아. 무슨 일 있구나. 그치? 아니, 너 이 교수님 알지? 얼마 전에 A기업 담당자 소개받았거든. 야, 그럼 그냥 거기 가면 되지. 잘 됐네. 아, 근데 영찝찝해서. 좋은 회사면 뭐하냐. 나 그날 솔직히 기분 좀 더러웠거든. 왜? 무슨 짓 했어? 아니, 내가 당할 사람이냐? 그냥 적당히 둘러대면서 피했지. 근데 자꾸 손 만지려고 하고 어깨동무 하려고 하고. 야, 그거 딱 사이즈 나오네. 접대하라는 거 아니야? 뭐, 그딴 새끼가 다 있어? 교수님 학부에 계실 때 그렇게 안 봤는데. 대학원 가고 좀 찌드신 건가? 아, 몰라. 그래서 좀 복잡해. 약속 있다고 둘러대고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마주치냐? 뭘 어째? 그냥 당당하면 되는 거지. 일단 대학원 졸업부터 해. 그래. 이런 이야기 너한테밖에 못하는 게 참 슬프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의 입사 기회가 있긴 했었습니다. 제가 촉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면접을 보러 가거나 사람을 만나면 항상 찝찝했어요. 무언가를 바라는 눈치였고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몸을 보는 듯한 더러운 기분을 받았거든요. 결국 저 혼자 해야겠구나 생각하고 체념하려는 찰나 제 인생을 뒤흔들 법한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참지 않는 성격 덕분에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죠. 저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셨던 교수님은 그 뒤로도 저에게만 소개해 준다며 여러 자리를 알아봐 주셨어요. 의도는 좋았지만 이내 교수님의 검은 속내를 알고 말았습니다. 민정 씨 할 말 있으니까 이따가 교수방으로 좀 오지. 아, 네. 제가 지금 잠시 바뀌어서요. 급한 일이실까요? 아니, 그냥 우리 민정이 얼굴 봐야 힘이 좀 나서. 아, 그러시구나. 제가 지금 밖이라서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아니면 이따 밖에서 따로 봐도 되고. 네? 어디서요? 안 그래도 학교 돌아갈 시간 되면 교수님 퇴근할 시간이긴 합니다. 민정이만 괜찮다면 밖에서 보도록 하지. 내가 이따 약속 장소 문자로 보내도 되나? 네네. 차라리 그게 낫겠네요. 연락 주시면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멀지 않은 곳으로 장소 정할 테니 부담 갖지 말고 와. 자네, 지금 올 수 있나? 아, 네.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저도 나왔거든요. 그 전에 취업 문제는 좀 생각해 봤나? 지난번에 소개시켜준 곳은 긍정적인 반응이던데. 아,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른 것 같아서요. 일단은 대학원 수료하고 나서 머리 식히면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남들은 미리 준비해도 모자란데 취업하고 싶지 않아? 보니까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던데. 아, 그렇긴 합니다. 취업하고 싶으면 나 만나러 오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좋은 자리 찾아줄 수 있으니까. 아, 네네. 금방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죠? 이번엔 말이 좀 통해서 다행이네. 땡땡 모텔 201호로 오게. 네? 모텔이요? 아니에 내가 좀 피곤해서 쉬면서 이야기 좀 하려고. 맥주랑 간단히 먹을 건 내가 사놨으니까 민정이는 몸만 오면 돼. 아,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교수님과 주고받았던 대화를 모두 캡처해서 친구한테 보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순간 판단이 안 됐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친구는 미친놈 아니냐며 거기 가면 큰일 날 거라고 절대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대학원에 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조금 이상한 겁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같이 공부하던 후배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우물쭈물하며 다가와서 힘겹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했던 이유는 제가 교수님과 불륜 관계라는 소문이 나서였어요. 후배의 말로는 교수님이 저에게 A기업을 소개해준 시점이더라고요. 심지어 교수님은 주변 동료들에게 제가 먼저 꼬리친 거라는 헛소리를 하고 다니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배도 교수님께서 취업을 시켜준다며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피해자더라고요. 저와는 달리 아무 의심 없이 모텔까지 갔는데 큰일을 당할 뻔했다는 이야기에 눈이 돌아갔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한 박사, 어쩐 일이야? 정말 뻔뻔하신 것도 정도 것이지. 어쩜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제가 교수님이랑 불륜 관계라뇨.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왜? 아니야. 그동안 내가 나오라 해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그게 데이트지 뭐야? 그리고 지난번에 모텔에 안 온 거 내가 후회하게 해줄 거야. 그날 조용히만 지나갔어도 이러진 않았지. 네? 교수님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와이프만 모르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사모님은 모르시죠? 교수님 이러시는 거. 저 말고도 다른 학생들한테도 치근덕대셨던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 모든 증거를 다 갖고 있네요. 그리고 사모님 아주 대단한 분이시던데요. 뭐? 너 지금 나 협박이라도 하는 거야? 협박이라뇨. 그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 치고 다니시는데 저도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너, 내가 너한테 점수 후하게 준 이유가 뭔데? 그 정도 보답도 못해? 몸으로 보답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미친 건데요? 진짜 피해자들 다 모아서 대면이라도 하실래요? 이봐, 그래봤자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좋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저야 졸업하면 끝인데. 야, 네가 졸업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러게 놔두겠냐고. 아, 미친 교수 새끼가 진짜. 저기요, 제가 지금 농담하는 걸로 보여요? 네 와이프가 너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 당당한 것 같으니까 한번 증명해봐. 이게 뭐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경영대학원 한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사모님한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교수님이랑 불륜 관계라는 오해를 사고 있는데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말고도 여러 사람이 있어서. 지금 이게 다 사실인가요? 네. 저를 포함한 3명의 피해자가 있고요. 교수님이 취업시켜 주신다길래 오라는 데 갔더니 다 저러셨더라고요. 다행히 제 몸은 안 건드셨습니다. 근데 혹시 알아요?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하셨을지. 저도 이러는 거 실례인 건 알지만 못 참겠어서요. 당신, 이게 무슨 소리야? 빨리 말 안 해? 여보, 그게 아니라 제가 헛소리 하는 거야, 응? 교수님, 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요. 교수님이 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 사랑스런 제자한테 모욕감을 심어주시면 안 되죠. 닥치지 못해. 너 취업 진짜 안 하고 싶어. 너 내가 만만해. 어디서 모함을 해. 취업이요?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빌미 삼아서 저희 괴롭히시는 건 좀 아니죠. 너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 기업에 들어가기 힘든 거 너도 알잖아. 꽂아준다는데 뭔 말이 많아. 당신 당장 집에 들어와. 지금 당장 튀어와서 나한테 해명해야 할 거야. 학생, 일단 고맙고 내가 나중에 연락하도록 하지. 그 뒤로 교수님은 더 이상 대학원에서 만날 수 없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방 분원으로 좌천되었다고도 하고 재판에 넘겨졌다고는 하지만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알턴이가 빠진 것 마냥 속이 후련한 게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지막 논문 작성을 끝으로 길고 길었던 대학원을 수료했답니다. 교수님 때문에 생긴 취업 스트레스 때문인지 두어 달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은 그럴만도 하다며 저를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더라고요. 뒤늦게 안 사실인데 교수님께 취업을 빌미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그 여후배가 교수님을 고소했다고 하네요. 제 행동을 보고 용기를 내서 그동안 당했던 모든 일에 대한 증거를 모았고 직접 경찰서로 가서 성추행, 인격모독 등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뭐 재판받아서 구치소에 갔거나 합의금을 물어줬거나 했겠죠. 나예요. 잘 지내고 있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남편 대신 사과해야 할 것 같아서. 네? 사과라뇨? 우리 남편이 그쪽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말야. 내 성격에 직접 데리고 가서 무릎이라도 꿇리고 싶은데 지금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아, 네? 구치소요? 소문 들어서 알겠지만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 어쩌겠어. 지은 죄가 있다면 벌을 달게 받아야지. 나 그렇게 관용적인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내 남편이어도 쓰레기 같은 짓 했으면 용서 못해. 이혼 안 해준 것만으로 많이 참은 건데요. 제가 괜히 이를 키운 게 아닌가 싶네요. 죄송합니다. 소갈이 많이 하셨을 텐데. 내가 사과하려고 연락한 건데 그쪽이 사과를 하네. 다름이 아니라 내가 그쪽 계좌로 500만 원 넣었어요. 큰 금액도 아니고 이걸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진 모르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그쪽 성격에 안 받을 것 같아서. 네? 저한테 돈을 왜 주세요? 그 일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고 해결된 일인데 굳이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내가 미안해서 그래요. 당신 덕분에 우리 남편 정신 좀 차리게 해주려고. 그건 내 취업 선물이라 생각해요.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 과해요, 사모님. 이럴 땐 그냥 모르는 척 받는 거예요. 그걸로 면접 볼 때 이불 정장도 사고 신발도 사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음 사 먹고 그래요. 작게나마 도와주고 싶은 내 마음이에요. 난 누구처럼 속물같이 행동 안 하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받아요. 정말 받아도 되는 건가요? 제가 무슨 염치로. 그럴까봐 내가 알아서 계좌로 넣은 거예요. 그럼 취업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 얻길 바랄게요. 잘 지내고 기회가 있으면 또 보겠죠. 정말 감사합니다. 꼭 좋은 곳에 취업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신을 차리고 취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다니는 회사에 4번 만에 입사했고 현재 대리로 근무 중에 있죠. 남들보다는 조금 늦은 취업이지만 괜찮은 연봉에 근무 조건에 저는 매우 만족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주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교수님이 저에게 소개시켜줬던 A기업 관계자였던 사람을 저희 회사 물류창고에서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면접 비리를 저질러 오며 크고 작은 사건들에 휘말렸다는 이유로 말단 공장직으로 좌천됐더라고요. 직급이며 월급이며 깎일 대로 깎여서 말 그대로 노동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기억이 났는지 눈을 어디로 둬야 할지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회계관리 점검차 물류창고에 갔는데 이런 기막힌 광경을 목격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래서 사람은 나쁜 짓 하면서 못 산다고 하나 봐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일 많이 겪는다지만 아직도 약점을 빌미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족속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매체에서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만 해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듯이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남편이 일하는 식당 일을 돕다가 가게를 차리게 된 40대 여성입니다. 소처럼 일만 하면서 남편에게 평생 이용당할 뻔했었던 제가 다행히 얼마 전에 이혼을 할 수 있었는데요. 남편의 실체를 알고 자신만의 가게를 꾸리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보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기분이네요. 그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아가. 나다 시엠이 준현이가 요즘 손목이 안 좋다던데 넌 요즘 집에서 쉬고만 있다며? 주부 일도 좋지만 남편이 아프다는데 식당 일을 좀 도와야 할 거 아니냐? 언제까지 주부 일 한다는 핑계로 탱자탱자 놀기만 할 거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애시당초 저 직장일 잘하면서 맞벌이 하고 있었는데 관두고 경력 단절되게 한 거 그이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너 경력 이어가게 해주겠다는 거 아냐? 식당 일 도와 국밥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맛있는 음식도 제공하면 얼마나 하루하루 보람차겠어? 긴 말할 것 없고 너 내일부터 당장 일하도록 해라.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일이라도 바지런히 해야 할 거 아냐? 어머님, 그럼 식당 일 하게 되면 집안일은 그이도 반반씩 거드는 건가요? 그이 식당도 건성으로 운영하면서 돈도 제대로 안 갖다 주면서 돈 번다고 집에선 손 하나 까딱 안 하거든요. 부부 사이의 일을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하나하나 나한테 일러 바치고 있니? 그런 문제는 니들끼리 알아서 정하도록 해라. 나는 모르겠으니까. 하여튼 간에 내일부터 당장 일 안 하면 혼날 줄 알고. 알겠어? 남편은 돌아가신 아버님의 운영하던 돼지국밥집을 물려받았지만 천성이 게으른 사람이라 그런지 식당의 벌이가 영 시원찮았죠. 하지만 저는 기왕 일을 하기로 시작한 것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아버님이 오랫동안 쌓아왔던 인맥들이며 가게에 물려오던 레시피 등을 철저히 공부했습니다. 처음에 남편을 따라 돼지국밥을 만들 때만 해도 서툴던 저였지만 그렇게 3년 정도가 지나 30대 중반에 접어들자 일에 완숙함이 생기더군요. 식당도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그런 번창이 본인의 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내가 분명히 아침마다 내 밥 차려놓고 가라고 그랬지. 가게 일을 하면 너가 얼마나 한다고 서방님 밥도 안 차리고 일을 하러 가냐? 지금 시위하는 거야? 당신이 가게 일 나 1인분도 못한다고 해서 나 그동안 열심히 일 배우고 가게 성공시키는 데 기여했어. 그런데 계속 일 서툴다는 핑계로 집안일 나한테 몰아주는 거 더 이상은 못 참아. 못 참으면 뭐 네가 어쩔 건데. 닥치고 앞으로 기본적인 건 하라고. 설거지며 청소며 아침 저녁 차리는 거 나도 이제 힘들다고. 손님들한테 좋은 국물 대접하려면 24시간 고기 삶고 계속 잡내 날아갈 수 있도록 신경도 써줘야 하잖아. 그런데 그거 나한테 다 감당시키고 당신은 솔직히 하는 게 뭐야? 대충 시판하는 거 사서 쓰자니까 너가 고집을 부려놓고 왜 날 탓하는데? 요즘 손님들 입맛 예전이랑은 달라서 대충대충 하면 안 돼. 당신이 꽤 부리고 요령 피우는 거 사람들 입으로 다 알아. 하다못해 사람이라도 더 쓰게 해주든가. 알겠다. 그럼 직원 더 고용하면 되는 거지? 쥐꼬리만한 가게인데 그거 좀 일한다고 더럽게 생색이네. 직원 쓰는 건 좋은데 당신 사람 볼 줄 모르잖아. 나도 같이 뽑았으면 좋겠어. 개소리도 좀 작작해라. 사장이 나고 하늘 같은 남편이 나야. 어디 일개 직원의 여편네가 직원 뽑는 일에 나서려고 들어? 너 요리 좀 한다는 말 듣고 손맛 칭찬 받으니까 아주 나랑 맘먹으려고 드는구나. 맘먹으려 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쭉 함께 할 사람이니까 그렇지. 솔직히 가게 일 거의 거들지도 않는 당신보다야 내가 직원이랑 더 오래 보지 않겠어? 좋게 봐도 너는 당장 해야 할 일을 잘하는 타입인 거고 나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인 거고. 자꾸 헛소리하지 말고 집에 와서 밥이나 차려놔. 남편은 가게 일을 하면서 대부분의 권한을 본인이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요리를 만든다거나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능력도 전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뽑는 직원이라고 멀쩡할 리가 없었죠. 기껏 뽑아놓은 미정이라는 이름의 직원은 얼굴은 반반한데 일주변은 없고
틱틱거리는 성격의 소유자라서 제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여보, 미정 씨가 손님한테 서빙하다가 또 국밥 쏟고 난리 났어.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미정 씨 손목 연약하니까 서빙 같은 거 많이 담겼다 싶으면 너가 하라고. 누가 고용된 직원이고 사장인지 모르겠네. 그럴 거면 사람을 돈 주고 왜 써? 야, 입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이 국밥집 사장은 나고 너는 그냥 사장 마누라에 불과한 사람이야. 자꾸 사장 행세하려고 들지도 말고 미정 씨한테 괜히 갑질하지 마. 나이도 먹을 만큼 처먹은 여편네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당신 설마 지금 미정 씨 편드는 거야? 나는 당연히 윗사람으로서 할 만한 말을 한 건데? 가게도 잘 되고 얼굴 보고 오는 손님들도 많아. 그런 것까지 일하는 능력으로 치자면 우리한테 충분히 과분한 사람이야. 괜히 핍박하다가 다른 가게 가봤자 너나 나나 손해라고. 그럴 거면 차라리 모델을 뽑지 그랬어? 아니, 종업원으로서 식당 일을 하게 할 거면 적어도 기본은 하는 사람을 뽑아야 할 거 아냐. 그게 안 되면 기본은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고. 하여튼 난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사람 만들어 놔.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미정 씨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다니까. 당신이 사장이라며. 그럼 나한테 사장 자리 주든가. 아, 알겠으니까 좀 다물어봐. 내가 그럼 잘 타일러 볼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책임지고 일 잘하게 만들어 놔야 해. 가게 날마다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는데 직원을 하나 더 쓰든지 할 거 아니면 미정 씨가 적어도 한 사람 몫은 해줘야 한다고. 맨날 사람들한테 실수하고 오히려 일거리를 만드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 실수하는 거 나도 수습하고 있어. 그리고 너 처음에 일 배울 때부터 잘했냐? 너도 실수하면서 배워놓고 이제 좀 짬 찼다고 왜 사람을 갈구고 그래? 남편은 뽑은 직원이 이쁘다는 이유로 대놓고 편을 드는데 참 꼴 보기 싫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가게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실수가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절 만류하는 남편이 결국 미정 씨의 교육을 전담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미정 씨의 교육을 맡은 며칠 동안 몸이 아픈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하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준현이는 언제쯤 온다니. 내가 이렇게 골골거리며 죽어가는데 애미 얼굴을 한번 보러 오질 않는구나. 아이고, 내 허리야. 허리가 아주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구나. 허리 삐끗하신 거 의사분 말 들어보니까 며칠 정양하면 금방 좋아질 거라고 했어요. 당분간은 제가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신경 써드릴 테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상심이고 뭐고 준현이는 뭐 하냐고 물었잖아. 왜 너는 이제 곧 나이 40이 다 될 애가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 그이는 최근에 고용한 직원 교육하랴, 식당 운영하랴 정신이 없네요. 남편한테는 제가 따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어머님이 꼭 보고 싶어 한다고. 내가 연락을 하면 받지도 않고 엄마 귀찮아만 하는 아들인데 이게 왜 이렇게 자랐나 모르겠구나. 준현이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네 옆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받은 거 아니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이가 어머님한테 불효하는 게 왜 제 잘못이에요. 애초에 어머님 병간호 도와주러 온 것도 저인데. 됐으니까 준현이한테 연락이나 하라고 해라. 아픈 시애미한테 이런저런 얘기 따지지 말고. 여보, 당신이 어머님 보러 한번 방문을 해야겠는데? 허리 아프실 뿐인데 당장 돌아가시기라도 할 것처럼 많이 힘들어하셔서 그래. 그럼 가게 일은 누가 하는데? 미정 씨 교육하느라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당신이 가게 일에 뭐 신경을 쓰면 얼마나 썼다고? 영업 며칠 접든지 하고 어머님 보러 와. 아니면 내가 가게 맡을 테니까 당신이 어머님 잠시 병간해드리든지. 나 손목 안 좋아서 엄마 병간하면서 이것저것 시키는 거 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 됐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고. 내가 엄마한테 따로 연락을 하든지 할게. 당신이 이렇게까지 직원 교육에 신경 써줘서 고맙긴 한데 한 번은 꼭 보러 와야 할 것 같아. 어머님 지금 막 울고불고 내 탓하면서 난리도 아니셔. 알았다니까 왜 자꾸 사람이 질척거리고 그래.
너나 엄마나 사람 이렇게 짐 빠지게 하니까 짜증이 나서 내가 대화를 피하게 되는 거야.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본인들이 스스로를 좀 돌아보라고. 여기서 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와? 어머님이 당신 보고 싶다면서 나 탓하는데 사이에 낀 사람은 그럼 어쩌라고? 모르겠으니까 그쪽 일은 그쪽이 알아서 하세요. 남편에게 요청을 했지만 결국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시어머니의 바람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병간하는 내내 온갖 잔소리며 징징거리는 소리며 욕을 받아주느라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식당 일을 밤새도록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가게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어머님을 병간하는 일은 남편에게 맡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 더 이상은 못 버티겠으니까 당신이 어머님 맡아. 차라리 가게 일이 수월하겠다 싶을 정도야. 이제 고작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 가게에 오는 손님들은 미정 씨랑 내가 잘 처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엄마나 잘 돌봐드려. 미정 씨도 당신도 가게 일은 잘 모르는 사람이라 걱정돼서 그러지. 단골 손님들, 나랑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맛 없어지면 컴플레인 바로 들어온다? 차라리 당신이 병간을 맡아. 내가 가게 일 하면서 미정 씨 교육할 테니까. 아, 사람 거참. 했던 말 자꾸 하게 만드네. 짜증나게 되풀이하지 말고 그냥 닥치고 엄마 병간이나 하라고. 가게 일은 사장인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미정 씨랑 마찬가지로 일개 직원인 너는 내가 시키는 거나 잘하라고.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솔직히 당신이 사장이라고 거들먹거리기나 하지. 가게 일 알면 얼마나 아는데? 국밥 뭐 그냥 대충 고기 푹 삶아내고 국물 진하게 우려낸 거에 고기 담아내면 끝 아냐? 너가 지금 좀 열심히 했다고 나 가르치려 드는 꼴 참아주는 것도 여기까지다. 아, 그래? 안 참아주면 그럼 어떡할 건데? 그럼 이혼하는 수밖에 없지. 자꾸 남편 대단한 줄 모르고 기어드는 년 내가 왜 봐주겠냐? 기가 막힌다 정말. 당신 그게 나한테 지금 할 소리야?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고 10년 넘도록 헌신해왔는데. 이혼? 그러니까 앞으로 까불지 말고 말을 이쁘게 하라고. 어디 하늘 같은 서방님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있어. 이게 대가리만 커져가지고. 남편의 말이 너무 어이가 없던 저는 당장 가게로 가서 따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찾아가니 한창 운영이 되어야 할 가게는 진지게 셔터가 내려가 있더군요. 무슨 일인가 하여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아서 집으로 행선지를 틀었는데 놀랍게도 저는 그곳에서 남편과 미정 씨가 함께 차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둘러 택시를 잡아 따라갔던 저는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둘 수 있었죠. 어머님, 남편이 교육 핑계 대면서 수상하다 싶더니 가게 직원이랑 바람을 피고 있었네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왜 나한테 따지니? 네? 어머님, 지금 이해를 못하신 모양인데 불륜이요, 불륜. 그이가 지금 가게에 직원이랑 불륜을 저질렀다고요. 여기 증거 사진도 있어요. 솔직히 준현이처럼 능력 있는 남자면 불륜이건 뭐건 저지를 만하지 않니? 오히려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남편한테 감사하면서 봉사할 생각을 해라. 지금 허리 때문에 혹시 약을 드셨어요? 어머님이 영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셔서 그래요. 이게 시어머니를 아주 돌려까는구나. 내 정신은 멀쩡하다. 그리고 너가 하는 소리가 솔직히 괘씸하기도 하고. 괘씸하다뇨? 그이가 바람핀 걸 놓고 왜 절 괘씸해하세요? 내가 말은 안 했었어도 그동안 준현이가 얼마나 고생한지 다 들어 알고 있다. 너 결혼하고 애도 못 낳은 주제에 집에서 처박혀서 뒹굴뒹굴 게으름만 부렸었던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그러다가 이제 식당 일 좀 배웠다고 남편 잡아먹으려 들었잖니.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당장 머리채를 다 뽑아놓으려다가 간신히 참았다. 와, 어머님은 제 얘기는 안 믿으시고 남편 얘기만 믿으시는 거예요? 날마다 꼬박꼬박 오첩 반찬 차리고 없는 생활비 쪼개가면서 친정에 돈 빌려가면서 남편 내조해왔는데 이런 얘기 들을 줄은 몰랐네요. 당장 지금 집에만 봐도 설거지하기 싫다고 식기 세척기며
로봇 청소기며 산 건 어떻게 설명할 거니? 너가 이게 게으르다는 증거 아니냐? 그거야. 제가 가게 일 도우면서 집안일 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죠. 남편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가게 일도 손목 아프다면서 노는 사람인데요. 그런 기계 쓴다고 탓할 건 제가 아니라 가사 분담 안 해주는 남편 아닐까요? 하여튼 이렇게 나한테 대드는 꼴만 봐도 네가 얼마나 준현이를 버려놨는지 알겠구나. 그동안 너 며느리로 있는 동안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는데 아주 잘 됐구나. 이혼하고 이 집안에서 그냥 영영 꺼져 죽어라. 그럼 내가 당장 이 허리 아픈 것도 씻은 듯 나을 것 같구나. 네, 어머님. 소원대로 그렇게 해드릴게요. 저는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고 있음을 통보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마당이니 더는 이 집안에 헌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죠. 오랫동안 가게의 일을 무상으로 해왔던 것부터 식당의 번창에 대한 기여까지도 인정을 받은 덕분일까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에 상간녀 소송까지 엮으면 그간 고생한 세월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보, 아니, 준현 씨, 우리 곧 있으면 이혼하잖아. 나한테 마지막으로 뭐 사과하고 싶은 말 없어? 그래도 산 세월이 있는데 안 좋게만 끝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아, 안 좋게 끝나기 싫은 사람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구나. 덕분에 나는 내가 벌어놓은 돈 다 위자료로 날리게 생겼네. 그건 당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잖아. 그렇게 비꼬기만 할 거면 나도 더는 이 얘기 하고 싶지가 않다. 그래, 생각해보니까 너. 아니, 울 여보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네. 이혼할 마당이기는 하지만 내 상간녀한테 당신 그 요리 비법 좀 전수 좀 해줘라. 아침 저녁으로 차리는 밥이며 국밥집 맛의 비결이며 죄다 털어놓고 가. 뭐? 지금 이혼하는 마당에 그게 할 소리야? 아니, 그래도 나 앞으로 너 매일 저주할 거거든. 그러다가 너 콱 죽어버리기라도 하면 요리는 그리워질 것 같아서 그래. 아, 그러셔? 그럼 내 레시피 잘 전수해 줄 테니까 받아 적기나 해. 아니, 됐어. 어차피 헤어질 마당이니까 이상한 소리나 짓거리겠지. 그냥 저주나 실컷 하고 너 죽으라고 매일매일 물 떠놓고 기원하련다. 정말로 레시피 알려줄 수 있는데? 국밥 맛있게 운영하려면 필요하지 않아? 소문 들어보니까 나 없는 며칠 동안 손님들 악평도 자자했던 모양이던데. 그럼 뭐 짓거리기나 해봐. 들어는 줄게. 24시간 푹 고기 끓이면서 잡내 날아갈 수 있게 하고 당신이 전에 하던 것처럼 오래된 고기 쓰지 않기. 당일 삶은 고기 내놓고 오래된 고기인 거 감추려고 괜히 미리 밑간해서 내놓지 않는 거. 그것만 잘 지켜도 맛있게 할 수 있을 거야. 뭔 또 대단한 소리를 하나 했더니 그게 요리 비법이라 이거냐? 요리는 정성 같은 고루한 소리를 마지막까지 하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나셨겠어. 나는 당신한테 헌신했던 세월이 마냥 후회되고 쓰레기 같지는 않더라. 당신 같은 인간 말 정도 대접한다고 매일 요리하고 연구하는 동안 가게 일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마인드를 많이 배우고 익히게 됐거든. 그러니 돈 내면서 맛있다고 해주는 손님들한테야 당연히 더 정성스럽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 그래. 너 잘나셨으니까 위자료 받은 돈으로 국밥집을 또 차리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건 뭐 가는 마당까지 짜증나게 만드네. 결국 남편과 이혼한 저는 두둑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남편의 말대로 저만의 국밥집을 인근에 차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이미 소문난 자신의 가게를 이길 수 있겠냐며 코웃음을 쳤지만 사람들에게 쏟는 정성과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 법이더군요. 제 가게의 평판이 좋게 바뀌는가 싶더니 결국 남편의 가게는 망해버리고 말았죠. 가격을 낮추고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잘 나가는 가게의 레시피를 구매하기도 하는 등 남편 나름대로는 대응을 했었지만 게으른 미정 씨와 남편의 천성이 문제의 근본이었던지라 처음부터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다. 미안한데 나 가게 망해버리면 나만 보는 엄마가 너무 슬퍼하실 것 같거든. 그러지 말고 제발 다른 곳으로 가게 좀 옮겨주면 안 될까? 이혼한 마당에 여보는 무슨. 그리고 내가 안 옮겨도 어차피 당신 가게는 망하게 있을 거야. 국밥집 운영하는 사람들이 요리 기본도 안 되어 있고 손님 대접도 할 줄 모르는데
안 망하고 백이겠어? 야,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부탁하는데 또 안 좋은 말 늘어놓는다 이거지? 왜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만 하냐, 넌? 바람핀 주제에 가게 망하고도 여전히 정신 못 차렸구나. 이혼한 마누라한테까지 매달릴 정도로 힘든 마당에도 여전히 자존심은 세고. 내가 나중에 가게 열심히 운영해서 너 망하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겁 안 나냐? 응, 전혀 겁 안 나. 당신 같은 사람은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실속은 하나도 없거든. 손목도 아프다면서 냄비 하나 안 드는 사람이 뭔 또 가게를 운영하겠어. 야, 진짜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고. 따지고 보면 너가 이렇게 가게 차리게 된 것도 내 아버지 덕분이고 내 기여도도 있는 거잖아. 요즘 엄마도 허리 아프다면서 쓰러지고 너랑 이혼한 거 왜 그랬냐고 나한테 난리 피우는데 좀 도와줘. 그런 헛소리는 미정 씨 교육할 때나 써먹으셔. 나한테 복수하려면 앞으로는 많이 열심히 해야 할 거야. 야, 그년 이미 내 돈 갖고 튀어버리고 없다고. 그러지 말고 제발 한 번만 내가 이렇게 빈다. 응? 꺼져 미친 인간아. 여보. 그렇게 저는 남편과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가게 일에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헌신해봤자 알아주지도 않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서 벗어나니 하루하루가 행복한 현재인데요. 앞으로도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수 있는 이 행복한 시간들이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